네, 안녕하세요. 오늘 17세기 의계소 화원이 사용한 백자의 종류와 지급 방식 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혜선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화원 소형 백자의 사용 양상과 종류를 살펴보고 그 백자들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과 중앙관청에 사용하는 백자 제작과 조달을 책임졌던 사홍원 분원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헌과 발굴조사 결과 조선 전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적어도 320여 기 이상의 가마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원에서 제작한 백자들은 가는 모래받침을 받쳐 갓발에 넣어서 개별 번조한 양질백자와 테토비즘이나 모래를 받쳐 포개 구운 조질백자로 구분됩니다. 양질백자는 의뢰기와 고급 음식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 왔으나 생산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조질백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그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의뢰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왕실 행사에 동원된 장인들에게 상당량의 백자를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백자가 장인들의 작업 도구로도 활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자는 여러 종목의 장인들이 작업 도구로 썼는데 가장 많은 수량을 사용한 장인은 화원이었습니다. 화원은 주 업무가 채색이다 보니 여러 종류의 안료가 필요했고 그것의 가공과 작업을 위해서 백자가 다수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발표에서는 규장각 소장 의궤를 중심으로 화원이 작업도구로 활용한 백자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17세기에 간행된 의궤로 왕실 행사에 투여된 재정과 현물 조달 방식이 이 시기 동안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추후에 18세기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소형 백자의 사용 양상과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화원의 업무와 백자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귀장각에 소장된 17세기 간행 의궤 중에서 화원에게 어떤 물품을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발표 자료집 14쪽에서 16쪽에 보시는 부록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33종 55건에 이릅니다. 예장과 국장, 부묘, 빈전, 가래, 책례 등의 행사가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원된 화원들은 병풍, 어진, 반차도, 의궤의 도설 제작, 의장물, 가마 및 함, 궤, 상 등의 채색과 도안, 단가와 정자각 등의 단청 채색, 서책의 행간에 줄을 긋는 인찰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화원들에게 효율적인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적절한 도구와 재료들이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채색이 주 업무였던 화원의 특성상 붓이나 종이 외에도 다양한 안료와 접착제, 도포제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원에게는 다른 장인들에 비해 안료를 갈거나 빻는 용도로 또는 안료를 개어 쓰기 위해 또는 접착이나 도포용으로 또 마지막으로 붓 세척용 등으로 많은 양의 백자가 필요했습니다. 원종 예장도감 의궤의 일방은 천장에 사용하는 대여 견여 등을 제작하거나 개보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때 화원은 채의 봉두와 운각에 칠을 하는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대여의 채색에 주홍, 하엽, 삼록 등의 안료, 그 안료를 개거나 바탕대의 청소, 또 건조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악교, 또 채색 이후에 방충과 직사광선으로부터 색을 보호하기 위한 도포제로 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안료 중에 상당수가 반드시 악교를 섞어 써야 했는데 사용 후에는 바로바로 뜨거운 물로 붓을 빨아서 악교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량의 백자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각종 왕실 의뢰에는 교명, 죽책, 옥책, 그리고 그것을 담는 함과 개, 이를 올려두는 각종 상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각종 책의 회장 장식, 함과 개의 문양을 장식하는 것도 화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화원은 또한 왕실 행사에 사용하는 의장기의 제작과 개보수에도 당연히 참여했습니다. 의장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제작할 경우에 화원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들의 작업도구로 백자가 지급되었습니다. 또 화원이 왕실 행사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병풍 제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상과 관련된 빈전 의뢰나 부묘 의뢰를 기록한 의궤를 보면 모란병풍이 다수 등장합니다. 명성황후 국장도감 위방의궤에 의하면 병풍 6자가 사용되었는데 소병 2자, 화병 4자입니다. 소병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여 사용했지만 화병은 새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화원에게 청화 등 다양한 안료와 함께 작업도구로 백자가 많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의뢰용 구조물의 단청과 현판 채색도 화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소윤세자 빈궁도감 의궤에서는 홍궁의 단과 단청과 현판을 다시 칠할 때 화원이 작업을 했고 그들에게 작업용 백자가 지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왕실 행사와 건축 사업에 동원된 화원들은 다양한 색깔의 안료를 사용해야 했기에 다른 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수량의 백자가 필요했습니다. 앞절에서 많은 종류의 안료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화원에게 지급된 백자의 수량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원들은 어떤 종류의 백자를 얼마나 사용했던 것일까요? 부록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원 소형 물품 중에 백자는 사발, 접시, 종자, 막자, 보화가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왕가 대접, 도기제 토화로와 도동해 등도 사용되었습니다. 화원에게 가장 많은 수량이 지급된 백자 중 하나는 사발입니다. 사발은 조선시대 음식기를 대표하는 기종으로 주로 밥을 담아 먹던 식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굽에서 둥글게 동체가 연결되는 형태로 구연지름이 넓고 그릇의 깊이가 비교적 깊은 편입니다. 17세기 의궤에서 확인된 화원에게 지급한 사발은 사발, 상사발, 백사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적게는 3개 또는 5개부터 많게는 10개, 20개까지 화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보화 또한 화원에게 지급된 작업도구의 하나로 자주 등장합니다. 보화는 음식기명으로 차, 술, 죽 등 물기가 있는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화원에게 지급된 보화는 사보화 또는 사평보화로 표기되었으며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20개까지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사평보화는 17세기에 간행된 의궤를 중심으로 많이 확인되는데 화원에게 지급된 물품에 해당하여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17세기 백자가마에서 출토된 유물과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것인지 쉽지는 않지만 명칭에서 평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내저면이 평평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화원 등 장인들이 작업용으로 사용한 사발과 보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과 매칭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백자에 새겨진 간지를 통해서 1649년부터 1654년 사이에 운영되었던 경기도 광주의 송정동 백자유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정동에서는 10개의 가마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기종의 양지백자를 생산한 곳은 송정동 1호입니다. 나머지 가마들에서는 중하품의 조지백자를 주로 생산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2호 가마의 보고서를 보면 출토유물의 유형 분류에서 백자발은 크기에 따라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연 지름이 20cm 내외이면서 높이가 10cm 이상인 것과 구연 지름이 12cm에서 13cm, 높이가 10cm 이하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 중에서 큰 것이 당시에 사발이라 불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 후기 반상기의 종류와 형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아사카와 다꾸미의 견해가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그는 사발, 보화, 종자가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실제 발굴 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백자발의 경우 생김새는 유사하지만 크기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자발로 구분한 것들 중에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당시에는 불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발과 종자 사이에 보화가 존재한다는 아사카와 다꾸미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소형의 백자발이라고 구분한 것이 그 보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송정동 2호 가마에서 출토된 백자발 중에 크기가 작은 구현지름이 12에서 13cm, 높이가 10cm 이하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그 조선전기 문헌과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화가 기존에 그 백자잔으로 유형 분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사카와 다꾸미가 보화는 구현지름과 그 저부지름이 거의 같다고 한 점을 염두에 두면 17세기 이후에는 소형 백자발이 더 보화에 가깝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백자발이 선동리와 송정동과 유사한 시기에 운영됐던 선동리에서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접시 또한 화원들이 많이 사용한 그런 그 작업 도구였습니다. 접시는 주로 국물이 없는 음식을 담을 때 많이 사용되었고요. 17세기 의계에서 화원이 사용한 접시는 사접시, 상접시, 채색접시, 자접시 등으로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30개까지 사용되었으며 화원에게 지급된 작업도구 중에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화원에게 지급된 접시의 형태와 크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료볼로 이제 물에 개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것보다는 크기가 작은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자도 화원에게 지급되는 백자 품목 중 하나입니다. 종지라고도 하며 보통 장류를 담아내는 작은 크기의 그릇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의계에서 화원에게 지급한 종자는 사종자, 백사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확인된 17세기 관요 백자요지에서 출토된 여러 기명 중에 백자잔으로 불리는 것이 종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구현 지름이 8에서 9cm이고 높이는 5cm가 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원에게 지급된 종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크기로 보아 접시와 같이 이렇게 안료를 개어서 붓에 찍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로 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자는 안료를 빻거나 갈 때 그 사용하는 방망이입니다. 사막자, 사마자, 사추로 기재되어 있고요. 자기 외에도 목막자, 목출하여 목재로 된 것도 사용했습니다. 막자는 고체 형태의 안료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한 도구로 화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발 또는 보화와 같이 오목한 그릇과 세트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원 경제지에 따르면 황색 계열의 안료인 석황은 재질이 단단하여 화공에 갈아서 채색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안료 중에 일부는 화원이 최종적으로 갈아서 사용해야 했기에 막자는 꼭 필요한 작업 도구였을 것입니다. 실제 17세기 관요에서 제작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요. 선동리 2호와 상림리 3호 가마에서 막자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조대왕 인현왕후 궁효도감 도청 의계를 보면 화원에게 지급된 1년의 작업도구 목록을 살필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열쇠가 달린 2층 목계 하나에 백자 막자 2개, 목재 막자 10개, 사접시 30개, 사발 20개, 사평보화 20개, 벼루 2개, 채도 1개가 제공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85개로 상당히 많은 양이어서 궤에 담아서 꾸러미 형태로 구성하여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인들에게 각자 작업의 성격에 맞게 일종의 세트로 구성된 작업도구 목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원소형 백자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왕실 행사에 동원된 화원이 작업도구로 활용한 백자는 어떻게 지급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현물의 하나로 취급되었던 백자는 사홍원, 평시서 같은 관사들이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사홍원의 주 업무는 어선지공과 걸레 공개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어선지공은 국왕, 왕비, 세자 등 왕실 가족의 궐 내외에서의 음식 관련 업무, 걸레 공개는 대궐에 업무차 출입하는 빈객과 관원 및 금군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각종 연향, 왕실 제례 등에 필요한 음식과
그것을 담을 기명을 만들어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도 사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 초에 경기도 광주목에 관요를 설치하여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사용하는 백자의 제작, 수납, 출납을 일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음식기뿐만 아니라 각종 의뢰기, 내연의 제약 용기 등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대해 더해서 장인들의 작업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분원에서 제작한 백자를 화원에게 제공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분원에서 제작한 조질백자를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7세기 후반에 운영되었던 유사리 8호 요지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2기의 백자가마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백자의 기종은 발, 접시, 잔으로 전체의 57.5% 이상이며 대부분 모래를 받쳐구운 조질백자입니다. 이러한 조질백자는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음식기 등으로 사용한 것 외에 그중 일부는 장인들의 작업도구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분원에서 생산한 조질백자를 왕실과 중앙관청 등에서 1차로 사용하고 이것을 재활용하여 다시 화원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종 왕세손 책례도감 의계에 화필과 함께 파접시 10개를 지급한 사실, 그리고 인조 장려로 가래도감 의계에서 화원이 파사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원이 파손된 백자를 작업도구로 활용한 사례는 선조 때 호조판서를 지냈던 윤현의 졸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깨진 백자를 안료를 풀어서 쓰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때의 사기 그릇은 분원에서부터 가져온 것이 아니라 왕실과 여러 관청에서 사용하다가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화원에게 지급되는 물품들은 사원뿐만 아니라 평시서에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평시서는 조선초의 경시서에서 출발한 관사로 본래는 도량형과 물가를 통제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시전을 통해 조달되는 상품 등 다방면에 걸쳐 유통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현물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자 왕실 행사에 동원되는 물력 중에 상당 부분을 한양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조달하였는데요. 이 업무를 평시서가 주로 담당했습니다. 효종 영릉 천동감 도청 의계에 의하면 화원에게 지급하는 백자를 모두 평시서에서 공급했으며 이 관사에서는 화원들에게 백자뿐만 아니라 벼루 등 다른 작업용 도구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아사카와 다꾸미는 조선에서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릴 때 보통 사발 1개, 대접 1개, 보화 3개, 접시 5개, 종자 1개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상기 구성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즉 사발, 대접, 보화, 접시, 종자는 음식기를 대표하는 기종들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관요를 비롯해서 조선시대 백자가마 출토품의 대부분이 이들 기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상기로 대표되는 이들 기종이 장인, 특히 화원이 작업도구로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관요에서 제작된 상당량의 백자가 음식기 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요에서 제작된 수많은 백자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의계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